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70주년 현충일 차마 뾰로롱을 하기가 좀 그래서 말이죠. 오전 10시에 사이렌 소리에 다들 1분간 묵념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벽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태극전사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대역사를 썼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 나라가 브라질, 독일 포함해서 단 6개국이라는군요. 자, 아시다시피 내년 북중미 월드컵 JTBC가 중계합니다. 딱 1년 남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맘때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 반장으로 특별 편성돼가지고 손흥민 반명 잘 치고 가마차기 슛 골인 박 변호사님 골인 손흥민 화이팅! 네, 뭐 이러지 않을까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날이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희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밥만 보고 사는 아빠 권이호, 엄마 이정희 씨, 딸한테도 신경 좀 쓰자 하신 권가은님. 자, 화성시 양감면입니다. 세상 천지 철근을 저렇게 싣고 가는 게 어딨어. 자, 저러다가 오른쪽에 행인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저러니 하신 김영관님. 아유,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자, 소형 세단 트렁크에 짐을 저렇게 싣고 날리는 게 최선입니까? 예, 불안해서 뒤에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진짜 하신 박용호님. 자, 오늘 제 생일이라서 신랑이랑 반려견 콩이랑 변산반도로 2박 3일 여행 왔습니다. 자기야 선물 고마워 하신 안현숙, 박기준 부부님. 자, 올해 고신대 보건병원 사회복지사로 정년퇴직합니다. 외조 잘해준 우리 집 관식이 허광수 씨, 사랑해 하신 차순덕님. 자, 이수희, 지민서 모녀님, 박오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술 취한 아저씨, 자, 술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만취한 손님과 대치 중인 사장님. 이제 그만 좀 가요. 많이 취하셨어. 자, 취객은 옆 테이블 가리키면서 내가 얘네 때문에 왜 나가야 되냐고. 자, 사장님이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손을 빡 뿌리치더니 야, 내가 간다 이거야 하더니 갑자기 폭! 앉아있던 남성의 병을 폭! 자,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이 아저씨 왜 이래 하면서 막 제지를 하지만 갑자기 의자를 집어들어서 쾅! 순식간에 쾅! 식당하는 아수라장이 벌였습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네, 지난 4월 2일 세종시 조치원의 한 술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당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떤 술 취한 아저씨 둘이서 테이블에 앉아서 말을 건다, 무서우니까 좀 와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술집에 찾아가니까 실제로 이 40대 남성들이 좀 여자친구 테이블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남성들이 좀 만취해 보였고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무시했지만 좀 점점 심해져서 술집 사장님한테 좀 제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취객과 이 술집 사장은 지인 사이라고 하고요. 이 사장님은 취객한테 좀 그만해라, 이만 나가라면서 나가라고 좀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거부하다가 나가려던 와중에 갑자기 돌아와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벼랑간 제보자의 뺨을 때린 건데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이렇게 말리고 나섰지만 남성은 의자까지 들어서 제보자 쪽으로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의자를 네, 결국 경찰이 와서 제지하고 나서야 이런 상황들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분명 경찰서 가서는 저 남자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했겠죠? 빙고,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진술했고요. 다음에 뺨 맞으면서 손목을 맞아서 손목에 2주 부상 진단을 좀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폭행죄 내지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본인이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한테는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 꼭 합의 좀 해달라. 실수해서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하고요. 최근에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났답니다. 사실 좀 적게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합의도 그렇고 또 더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장사 못하고 이러니까요. 그 포함해서 이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좀 배상이나 위자료 같은 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견물 생심 레전드입니다. 자, 내 손에만 쥐어지면 다 내 건 줄 아는 이 황당한 도둑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앞. 자, 남성이 위를 쓱 쳐다보더니 슬금 계단 쪽으로 옵니다. 자, 구석에 놓인 주차 금지 표지를 저렇게 딱 보더니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구만. 자, 고정된 줄을 저렇게 슬쩍 풀어서 턱 집어들고서는 이만 총총. 아니 팀장님, 저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저걸 자기 주차구역에 쓰려고 했겠죠. 전 은평구에서 족발 전문집을 하는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날 20일 날 오후 8시 40분경, 즉 그날은 저 족발 전문집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행하던 남성분이 구석에 있던 주차금지 표시가 타임이 났던 것 같아요. 저거 쓱 쳐다보더니 슬쩍 끈을 풀어 가져갔습니다. 이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금지 표시가 다른 거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했지만, 아니 저거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왜 가져갔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저거를 주차 구역이 있는데 다른 차가 못 대기해서 가져간 거 맞아요. 그런데 저 가져간 거는 절도죄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절도이기 때문에 저번에 가져갔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가져간 것도 갖고 와서 반납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 남성 말이죠. 카페 앞에 이 박스를 딱 집어들더니 이거 완전 묵직한데 이거 뭐가 있어 이거. 자, 일단 보고서 들고 갑니다. 자, 이번엔 다른 날이에요. 역시 택배 앞으로 컴온. 여기 진짜 택배 맛집이다. 예, 한참을 저렇게 뒤적뒤적. 자, 그러더니 다 가져가진 않아. 버터 하나를 챙겨 들고 아유 오늘 식빵 구워 먹어야지 하면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십니다. 아, 여기가 혹시 뭐 푸드뱅크 뭐 이런 곳인가요, 여기? 네, 목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제보자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납품받는 우유가 매일매일 오는데 그날은 안 왔대요. 그래서 오늘 누락됐나 싶어가지고 CCTV를 보니까 아까 보신 저분이 상자채 가져갔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또 그 상자에 있는 우유하고 생크림은 주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상자만 가져갔대요. 그것도 너무 이제 속상하셨는데 한 12일 후에 또 이제 물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CCTV를 보니까 이번에는 저렇게 어떤 할머니가 그냥 다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전화는 또 버터를 가져가셨대요. 한 5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맨 처음에는 주변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형편에서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신고를 안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갑툭튀 시어머니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시부모님은 40년 전에 이혼하시고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와 거의 평생을 왕래 없이 지냈어요. 결혼 이후로는 제가 남편에게 그래도 하나뿐인 부모님이라고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게 했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칼같이 남처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실 때도 너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셔서 병원비와 간병비도 모두 저희 남편 몫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1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를 절에 모셨다면서 총 300만 원이 들었으니까 자식들 각각 1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제를 올렸냐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저희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돈만 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자주 다니시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추셨는데 이제야 갑자기 제를 모신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아버지를 절에 모신 시어머니, 제가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100만 원 보내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평생을 아버님 보기를 거의 돌처럼 보셔놓고서는 갑자기 절에 모신다는 게 어머님한테 아버님 그런 존재 아니었잖아요. 최소한 아버님 장례식에라도 오셨으면 제가 이러지는 않죠. 어머님, 그 돈 어디다 쓰신 거예요? 네,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시어머니예요. 매야, 은배미 너 시애미한테 그 무슨 말버릇이니? 야, 너 시아버지 절에 모신 게 그 인간 극락왕생하라고 그런 줄 알아? 다
후손들 잘 되라고 너 신랑하고 은배 위해서 한 건데 그깟 돈 100만 원이 아까워서 어른한테 그 돈 어디다 썼냐고 그딴 걸 물어.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너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엑스. 자, 팀장님부터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시어머니 제가 보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40년 전에 헤어졌고 남편분이 병원에 있을 때도 전혀 뭐 도움도 주지 않았고 또 장례식계도 오지 않았으면 남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제를 지낸다고요? 요거 며느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 시어머님이 제를 지낸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온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 어머니하고는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사실 뭐 죄를 정말 올리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거짓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님은 아버님한테도 사실은 정말 남남이었죠. 아플 때도 안아보시고 심지어 장례식 때에도 안 왔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을 양육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유도 없이 무조건 돈 보내라 이렇게 무작정 요구하실 권리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절에 자식을 위해서 이 니네 아버지 죄를 보내니까 이 돈을 주면 내가 그 절에 죄를 올리고 너희가 그 절에 가봐라.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 이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두 분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저도 충분히 좀 이렇게 거짓말해서 가져갔다고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혼한 지 오래됐고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죄를 지낸다? 그게 맞는지 그 돈이 가는지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걸 갖고 이걸 믿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뭐 준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준 건 준 거고 어쩔 수 다음부터는 없죠. 하지 말아라.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무작정 드리기보다는 조금 실제로 그 어머니한테 혹시 어느 절에 모셨냐, 저도 그 뭐 남편이랑 같이 가보겠다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해봤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정말 죄를 올리셨을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 댓글도 볼게요. 내일또님 남편이 손절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푸푸님도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이호수님 시어머니 의도가 뭘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고1이었던 한 남학생은 친구 집에서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요일까지 알아서 물었어. 일본 같은데, 살리는 화요일까지 알아서 흉기 위협도 모자라서 청테이프로 친구의 손발을 묶고 또 이 모습을 웃으면서 촬영하기까지 한 이들. 중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머리를 강제로 밀기도 했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년간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죠. 이번 사건 그만큼 좀 충격적입니다. 충남 청양군의 한 고등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에게, 친구가 아니죠, 무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려 4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4년을 겪었는데요. 자, 당사자들은 4명이고 원래 중학교 때는 되게 친하게 지냈던, 축구도 하고 놀았던 친구들인데 어느 날 뭐 벌레를 갖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그 장난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4명이 이 한 명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이 피해 학생하고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다른 학교 진학을 했는데 뭐 주말에 만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SNS에 글을 쓰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메신저 같은 거 보내면서 수시로 연락하면서 괴롭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4명 외에도 이를 방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7, 8명에 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뭐 거의 학대죠. 고문입니다. 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차마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피해 학생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손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바지를 벗고 사진을 찍고 자신들끼리 그냥 공유하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그거를 보낸 것도 있기도 하고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겹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빠져나갈 힘도 없고 왜냐면 이게 3, 4년 동안 당해왔던 거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걱정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잘 버텨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만약에 이 친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이라도 했더라면 말이죠. 네,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뭐 4명에서 8명까지 주범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생을 우리가 또 봤다시피 손발 그리고 입까지 눈까지 다 청테이프로 가려버리고 묶고요. 흉기로 협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술을 먹이고 옷을 벗겨서 사진을 찍고요. 눕혀놓고 제압하고 욕설을 하고 뭐 이랬어요.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트라우마가 안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4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독이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잘 버텨주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이 학폭 가해자들이 왜 이렇게 지들이 벌인 짓을 저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증거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나. 전 항상 이런 사건들을 전해 드릴 때마다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 영상을 빌미로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피해 학생이 친구들에게 뜯긴 돈이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피해 학생은 비용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따르면 1,000만 원도 조금 어린자라서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는 금액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거의 매일같이 작게는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씩 가져갔기 때문인데 심지어 청양군에서 청소년들에게 매달 7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가 있는데 예. 그것까지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갈취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 학생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기도 했고요. 교통비와 식비는 물론이고 이 고가의 헤드셋과 운동용품 등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정말 허다했다고 합니다. 또 약속 어겼으니까 돈을 줘, 내기에서 졌으니까 저거 사줘 이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통장에 9천 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9천 원은 먼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섭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흉기죠? 저 회색 티셔츠 제 지금 오른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들고서 막 협박을 하면 자, 팀장님. 이게 10대라고 생각이 되세요? 생각이 안 조폭 듭니다. 아닙니까 이거 그냥? 완전히 공갈배 수준이 된 상황인데요.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한테 그러니까 부모한테 얘기하게 되면 혹시 보복할까 두렵기도 했고 또 본인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괴롭힘이 지속되고 또 그게 피해가 주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피해 학생 이제 그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 학생에게 생일 선물이라는 이유로 머리를 삭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밀치고 해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고 몸에 상처가 났는데 저 삭발이 되고 상처가 나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너 왜 삭발하고 상처 있어 물어봤는데 이 남학생이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머리를 자기가 뭐 미용실 가서 깎았다느니 넘어졌다니 핑계를 대면서 지금 머리를 자세하게, 그렇죠, 삭발하는 과정입니다. 예. 저렇게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몰랐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옆집에 사는 사촌 형이 있다는 겁니다. 사촌 형이 있는데 자전거가 있었는데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가해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가해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면서 가져가니까 그때 사촌 형이 눈치를 좀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 형이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고 학생을 불러서 충고했더니 이 학생이 그때서야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이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좀 더 이 학생이 미리 부모한테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가 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저 삭발을 당한 거 그 장면 좀 보십시오.
자, 뭐가 됐든 이 사촌형 자전거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끙끙 소가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가족들이 알게 됐으니 끝인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포의 수학여행. 자, 마침 가족들이 다 알게 된 그날이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고 해요. 자, 피해 학생과 어머니의 심경 어땠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이었어가지고 설레임이 가득했었는데 그 가해자 중에서 같은 학교 가해자들은 2명 정도 됐으니까 그런 일들을 또 다시 할까봐 두려우기도 했고 선생님은 책임감이 없으셨던 게 어차피 수학이 많은데 누가 날 괴롭혀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수학여행 다녀온 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대답도 없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는 그냥 말로만 그렇고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피해자 가해자를 수학여행을 같이 보냈어요? 아, 네, 저는 사실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정도인데 아이가 이런 상태라고 했는데 네,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뭐 수학여행 전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그때 그러고 나서 와서도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수학여행 때도 이 주범인 아이들하고 전혀 분리 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때도 분리 조치가 돼서 그 아이들이 못 가게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이 아니, 있었어야 당연하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선생님이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셨대요. 누가 널 괴롭히겠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두둔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 학생이 한 명이 문자를 보내서 너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는 불안에 떨었어야 됐고 가족들도 정말 계속 통화하면서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자, 수학여행은 한참 전에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제보해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뭔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제보를 하신 거겠죠. 자, 수학여행 다녀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가족들이 연락을 취했고요. 교육청에서 이걸 알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돼서 결국은 이 수학여행 앞두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이 어렵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 마쳤고 학교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 징계 검토 중이다고 마친 상황인데 지금 피해 학생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10대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고 있고 제발 이 가해 학생 전원 단호하게 처벌을 해주고 접근 금지 등 보호 조치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아휴.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주 방송된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나는 솔로 그 여성 출연자 이 가품 경매 논란 방송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정말 여러 건의 제보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형사 사건 하나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3일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대구에서 집에 들어가려던 중에 좀 기막힌 일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가 택시를 타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의 앞문을 열었는데 동시에 술에 취한 한 여성과 남성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두 사람한테 이 택시는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이 뒷차를 타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 뒷문을 열었던 여성이 갑자기 제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내용 경찰이 출동한 이후 상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죄송한데 왜 저희가 못 봤습니까? 자, 지금 저런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공시 사실을 넣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고 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가
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계속 저랬어요. 자, 지금 나왔지만 6대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증거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 녹음 버튼을 지금 눌렀는데 그때 녹음을 하니까 더 화를 내고 이 본인이 직접 경찰에 급기야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왔죠. 경찰이 와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좀 했는데 계속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손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연락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합의하던 여성이 벌금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 이렇게 전화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벌금 받고 치울게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저 여성 나는 솔로 출연자. 두 번째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였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상 보니까 좀 죄송 점점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와 이 여성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술을 많이 먹어갖고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저는 솔직히 그날 같은 행위를 처음 당해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건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처음인데 저 얘기하면 뭐 핑계밖에 안 내고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말밖에 안 하고. 첫날에 통화할 때는 근데 왜 그렇게 아니 제가 말을 그거를 못하죠? 못 봤어요. CCTV를 못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보기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게 죄송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좀 그냥 난 벌금 내고 저는 치우셔야 그 된다.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좀 많이 죄송하게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기 전에도 죄송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건 죄송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태도였다가 두 번째 통화하기 전에 이미 이제 뭐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술이 과해서 실수한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놀라셨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두 번째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와는 좀 다르게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영상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너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하기 전에도 지인을 통해서 또 이제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연락이 왔는데 이 제보하신 분은 그 지인한테 연락 온 것도 너무 수치스러우셨대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그때 있었는데 여자한테 이렇게 잘못도 없이 맞았다는 게 여기저기 이제 퍼지는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하셨지만 이 여성은 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의는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분은요. 그때까지도 이 가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막 리모컨으로 띡띡띡띡 하다가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도 제가 친구 보고 얘기한 게, 저 분명히 안면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기가를 했는데, 그 한 2주인가 뭐 3주쯤 지나서 뭐 그 나는 솔로 사계라는 그 예고에 그 사람 얼굴이 나와서 당신 같은 사람 뭐 TV에 나와서 이런 막 웃고 활동하는 게 저는 상당히 불편하다. 정식 사과를 좀 받고 싶고 아니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라는 부분이라. 자, 팀장님, 내 뺨을 때린 사람이 방송에 막 뭐 이렇게 나오면 진짜 당혹스러우셨겠어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아내하고 같이 TV를 보는 중에 나는 솔로 스피노프 프로그램 예고편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는 솔로의 출연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놀란 다음에 그런데 나를 때리기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저 사람이 TV에 아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내용 올리기도 하고 또 그 낯설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 내용을 편집해 달라고, 저 여성을 편집해 달라고 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제작진에서는 아무런 연락 조치를 안 했다고 합니다. 박피현 선생님, 네. 그런데 이제 저걸 커뮤니티에 올린 이제 그 가해 여성한테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글을 올리니까 만나기로 하면서 당일에 다시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당신이 올린 이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으로 못 나간다. 기자가 많이 찾아가지고 못 나간다는 연락을 또 했다고. 기자가? 예, 만나기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광고가 취소가 돼서 8천만 원 손해 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광고가. 예. 그래서 제보자가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 방송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 지금 연예인 활동하지 말라는 거는 내 직업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예인? 예, 연예인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정된 방송에 완전히 하차가 하거나 뭐 안 나오면 폭행 사건도 합의를 하려고 제보자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통화를 끝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방송은 그대로 나가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죠. 예. 자, 요즘 이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이 셀럽 대접을 받는 연반인이라고 하죠. 아, 연예인과 일반인의 합성어, 연반인들이 상당히 늘고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분도 그저 일반인인데 뭐 저희가 이렇게 2번씩이나 방송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실제 타 채널에 이번 주말에 방송될 예정인 어떤 예능 프로에 이분이 나올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앞서 보도했던 그 가품 경매 이 햅 논란 때문에 통편집이 이미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특히나 오늘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해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이 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또 이분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거 없다라고 전화를 이제 끊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문자로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12월에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5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이 여성이 불출석해서 재판은 미뤄졌습니다. 제보자께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글을 올린 다음에 논란이 됐는데 이 여성이 뭐 이런 글을 원래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에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또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보기가 힘들어서 제보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인 상견례 자리. 한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목폴라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건 옷차림만이 아니었는데요. 상견례 도중 남성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혼돈의 상견례를 치렀다는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40대 남성입니다. 지금 아내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소개팅을 하자마자 아내는 나는 이렇게 평범한 남성이 이상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대시를 했대요. 만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날에 아내 장인 장모님이 무려 30분 넘게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막 뛰어 들어오는데도 좀 너무 여러 가지로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여름에 이 장인 어른이 긴 목폴란 차림으로 등장했어요. 뭐 이것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장인 어른이 덥다면서 장모님한테 이 어려운 자리에서 뭐 이러면 장모님이 물 갖다 주고 문 열어! 그러면 문 열어주고 이런 명령조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다들 이 남성의 부모님도 좀 찝찝하다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3개월 후에 결혼식은 치러졌다고 합니다. 아우, 더운데 막 한여름에 목폴라 입고 장인어른이 막 또 더군다나 또 저 사파에서처럼 막 은배 팀장님처럼 막 체격도 막 장난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연자는 굉장히 좀 호탕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처음 처갓집에 갔다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인어른이 이 상견례 때처럼 집안에서도 이 장모님을 막 시키는 거죠. 뭐 텔레비전 채널 좀 돌려라, 청소기 좀 돌려라, 이게 모든 일을 장모님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장모님을 대신해서 좀 스스로 이 심부름을 직접 했는데 그런데도 이걸 보고도 장인어른은 정말 아무렇지
안 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고 놀랐던 건 식사 자리에서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장모님은 사이가 왔으니까 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 식탁을 보더니 반찬 꼬라지가 왜 이렇게 허접하냐 이렇게 조금 화를 내시면서 장모님한테 무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장모님이 좀 애써서 좀 당황하시면서 아, 이 사람이 좀 다혈질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상황을 수습하셨다고 합니다. 팀장님, 장모님이 아유 김서방 이 양반이 원래 좀 이래 이해해줘 막 이렇게 그냥 상황을 막 수습.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성질 아마 그 따님이 다 빼앗아 박은 것 같긴 한데요. 결혼을 알게 된 그 아내의 성격이 생각보다 더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하면 호르몬이 있으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 여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막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아이 괜히 임신했다 이렇게 이제 막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내가 기분이 상하기만 하면은 남편의 머리를 툭 치거나 얼굴 툭 치거나 이렇게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일 끝나고 와가지고 화장실 먼저 갔는데 뭐야 왜 나부터 안 보냐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진 거예요. 리모컨이 깨지니까 이걸 본 남편이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아마 그 아내가 욕설하는 거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화난 그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 즉 폭행을 시작했던 것이죠. 야, 박 변호사님, 예. 무슨 하늘 같은 남편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섭네요. 어떻게 남편 막 머리채를 쥐어찍고 막 리모컨을 던지고 말이죠. 이게 뭐 경찰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처갓집에 가서 아내 좀 의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좀 갑작스레 가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옷을 좀 제대로 안 입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모습이거든요. 아주 뭐 문신으로 편안한 차림으로 전에 옷으로 갈아놨었는데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문신 같은 게. 그래서 아, 혹시 폴라티가 저거 가리려고?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들들들 떨면서 이 폭행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라고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인이 태연하게 야야 원래 임신 중에 예민한 거 모르나? 잘 받아주라 라고 딸의 편을 들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고 이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처갓집을 나섰는데 장모님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남편 너가 아버지 문신한 게 화상 자국에서 덮으려고 한 거지. 그리고 우리 딸 좀 사나워도 속은 따뜻하다. 이렇게 다독거렸다고 해요. 아, 이 장모님의 이 장인어른에 대한 이 증언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기세 등등 아내 역엔 박상희 교수, 열불 터지는 남편 역엔 박지연 변호사, 별별극장 레디 액션! 우리 아빠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좀 잘해봐.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어쩜 니랑 그 장인이랑 똑같이 생긴 너 똘똘이 닮았 너. 뭐라는 거야? 너 우리 아빠한테 잃는다. 아이고 취소. 근데 진짜 니 임생 중이라가 예민한 게 맞나? 내가 진짜 딱 한 번만 참을게요. 나만 믿어. 내가 우리 아빠 닮아서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해. 만약 또 물건 같은 거 더 던지고 막말 그렇게 좀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진짜 다음에 그러면 이혼합니다. 이혼요? 알았어. 알았다고. 욕할락 하네? 알았다고. 때릴락 하네 또? 알았다고. 때릴락 하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출산을 했다면서요? 네, 다행히 또 그 전에 좀 한동안 또 잠잠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좀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던 아내가 그 피해자가 주인공이 피해자였는데 조금 피해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걸 당하는 왜 인간이 맞니 살아 막 이런 거. 당하는 인간이 바보 아니냐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이 가해자를 옹호를 하면서 나 때도 저런 애들 있었는데 꼭 뭐 하나는 이상했다. 만약 나한테 복수한다고 연락 오면 난 반드시 고소할 거야.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이 만약에 우리 딸이 저런 일을 당하면 맞아. 그때도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맞아. 화를 냈는데 갑자기 아내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옆에 딸이 있어서 정말 딸이 이 휴대전화를 맞을 수 있었던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 남성은 도대체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따로 살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 그럼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혼 소송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아내도 강력하게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이를 아동학대한 적 없고 우리 집은 부유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엄마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남성 쪽에서는 이렇게 폭력적인 엄마한테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남성이 이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 아내가 아빠 그 장인어른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듯이 우리 딸도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 봐 너무 걱정스럽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야, 참 이런 일도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폭력적인 아내와 이혼하고 우리 딸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저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아내가 사실은 성격이 상당히 좀 격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무래도 장인한테 물려받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저 딸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간다고 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남편분은 딸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요. 저는 막 엄청나게 폭력적인 것 같지는 않는데 그 폭력성이 이렇게 쭉 상습적으로 좀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던지고 뭐 때리고 뺨 때리는 거 폭력적이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이혼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도 입증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육권도 요즘은 자해 복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양육권도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입증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에 그 폭력이 대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많은 이제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리어 더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좀 상당히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의 뭐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내의 폭력도 남편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이니까요. 맞아.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 아이를 이제는 저는 친정과 분리돼서 정말 남편과 함께 잘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혼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데이맥스님은 저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마니님, 빨리 이혼해서 아이한테 폭력성 못 배우게 잘 키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세차게 흐르는 급류 위로 한 남성이 밧줄에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상태로 조금씩 옆으로 발을 이렇게 옮기는데요. 아유, 불안. 네, 너무 거센 물살에 혹시나 휩쓸릴까봐 발판 대신 위쪽 밧줄을 딛고 건너고 있습니다. 급류에 부딪히는 다리가 격하게 흔들리는데요. 남성은 묵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편까지 무사히 넘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유, 넘어갔구나. 네, 인도에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몬순 우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며칠 동안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런 홍수를 비롯해서 산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벌써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모두가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텅 빈 밭 위에 괴상한 물체가 뭐야, 저거? 출현했습니다. 바람 따라 이리저리 힘없이 펄럭이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 하늘 높이 사라져버린 저것의 정체는 바로 접이식 수영장이었어요. 어머. 수영장. 아, 저거. 예, 물을 채우기도 전에 갑자기 몰아친 강풍 때문에 그만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 겁니다. 저 아저씨도 같이. 자, 남성이 붙잡아 봤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고요. 아유, 눈 뜨고 얼마나 세게 불면.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어버린 이 남성 수영복만 입은 채 터덜터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수영장을 힐끔힐끔 쳐다보죠.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을 때 돈 다 날렸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직원이 음료 제조대를 꾹 밀어서 위치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위로 일렬로 놓인 음료 보온기가 아슬아슬한지 동료 직원들도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불안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제없이 딱 맞게 됐네. 들어갔습니다. 아, 됐네. 그런데 이제 옆으로 가서 제조대를 미는 순간 보온기가 와르르 잡아보려고 했지만
바닥에 다 쏟아지고 맙니다. 주방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인이 된 직원 가만히 동료의 눈치를 보죠. 너무 많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하루 영업 그냥 망했네. 쫄딱 망했어요.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식료품점 주인이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데요. 왜요? 그러자 네, 기다란 코가 나타나서 이렇게 코끼리가. 음식을 쑥 집어갑니다. 거침없이 어머, 가게 어, 안으로 어. 들어오는 손님의 이거 정체는 어떻게 바로 들어왔어? 거대한 야생 코끼리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네, 자리를 잡은 코끼리가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밖으로 몰아내려고 큰 소리도 내보고 좀 위험해. 물건도 던져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죠. 진짜 코가 손이다. 네,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지 코끼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에도 떨어진 음식 하나까지 야무지게 챙겨갑니다. 이번 일로 가게 선반과 상품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온 야생동물 관리원이 사고뭉치 코끼리를 숲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끝까지 다 하나씩 다 가져가네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도 우리도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잠잘 때도 안 아프니까 정말 좋아요. 정맥벽을 건강하게 센시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네요. 센스 있게 센시아.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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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슬레이트.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